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이미지버트 프리트레이닝 및 온라인 토커나이저라는 논문으로 2022년 ICR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큰 틀에서 보자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비전 트랜스포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이에요. 이런 주제에 관련한 논문이 여러 개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비전 트랜스포 기반의 SSL 방법들은 클래스 토큰만을 학습 과정에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마스크 이미지 모델링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패치 레벨의 시멘틱 정보도 같이 학습하고자 한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다루는 키워드가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모티베이션부터 말씀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왼쪽의 그림이 비전 트랜스포머 VIT 모델의 구조입니다. 이 그림처럼 VIT는 이미지를 고정된 사이즈의 패치 단위로 나눠서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각각의 패치들은 리니얼리 인베딩을 한 다음에 어떤 패치가 어디에 위치한다는 그런 위치 정보를 담고 있길 바라는 포지션 인베딩 벡터까지 같이 컨캣을 해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때 트랜스포머 인풋으로 패치 인베딩 벡터뿐만 아니라 클래스 토큰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이 클래스 토큰은 임의로 설정된 러너블한 파라미터로 이미지 전체의 시멘틱 정보를 담고 있길 바라는 그런 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들어간 인베딩 벡터들은 인코더 내에서 어텐션 모듈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쫘라락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클래스 토큰을 일반적으로 피처 벡터로 사용을 하고 이걸 이용해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VI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VIT가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서 다방면으로 놀라운 성능을 보임에 따라 최근 들어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대신 CNN 기반의 모델보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휴먼 어노테이션 없이도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게 됐고 그 결과 다이노나 모코 버전 3와 같은 이런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활용한 VIT 학습 방법들이 개발이 되었어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 또한 VIT를 학습하기 위한 SSL 방법론인데요. 기존 방법들 중에서도 이 다이노랑 BEIT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지 좀 이해하기 편한 논문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이노인데요. 다이노는 약간 꽤나 간단하면서도 좋은 성능을 내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처럼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로컬 뷰랑 글로벌 뷰를 각각 만들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로컬 뷰는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넣고 글로벌 뷰는 티처 네트워크에 넣어서 이 각각의 소프트맥스 아웃풋 값이 비슷해지도록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의 이미지에서 나온 두 개의 어그멘티드 뷰는 같은 클래스에 속하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이미지는 모델 입장에서 비슷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도록 유도가 됩니다. 이때 스튜던트 네트워크랑 티처 네트워크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피처 콜옵스 문제를 막기 위해서 티처 네트워크를 프리즈하고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해서 업데이트한다거나 센터링이나 샤프닝 같은 테크닉을 사용하긴 하는데 좀 자세한 사항은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하나의 핵심은 다이노는 두 개의 글로벌 뷰랑 로컬 뷰 간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비슷해지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이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피처 벡터는 클래스 토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를 계산하는 과정에 패치에 관한 정보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아이봇 논문의 저자는 패치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미지 내부에 있는 디테일한 정보들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다이노 방법과 달리 BEIT는 패치 정보를 학습에 활용하는 SSL 방법이에요.
BEIT는 이 NLP에서 성공적으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활용한 이 버트의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방식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방법입니다. 네, MLM 방식이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텍스트 내 일부 토큰을 랜덤하게 마스킹한 후에 모델에 넣어가지고 이 마스킹된 토큰이 어떤 단어에 해당하는지 예측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모델은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BIT는 이러한 MLM 태스크를 비전 트랜스포머에 그대로 적용한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태스크를 제안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마스킹된 이미지 패치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가려진 패치 안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져 있는지 예측하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MLM 태스크에서는 보캐브러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려진 토큰이 보캐브러리 안에 어떤 단어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할 수 있었는데 비전 태스크에서는 이미지 패치에 대한 그런 사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냥 분류 문제가 아니고 해기 문제로 바꿔서 마스킹된 패치를 픽셀 단위로 복원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런 방법은 또 메모리가 엄청 많이 들기도 하고 픽셀 간의 짧은 의존성에 과하게 집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BEIT에서는 pre-trained discrete VAE를 이미지 토크나이저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이 그림이 BEIT의 프레임워크입니다. 버트랑 엄청 비슷한 학습 방법을 가지는데요. 먼저 사전 학습된 discrete VAE를 프리즈 시킨 다음에 이 인코더 부분을 토크나이저로 사용을 해줘요. 이 방법은 달리라는 논문에서 이미지를 저차원의 그리드 이미지 토큰으로 압축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좀 더 직관적으로 이 비주얼 토커나이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 좌측 상단에 있는 패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특징은 토큰 번호 1, 2, 3으로 분류를 하겠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패치는 패치에 관한 정보는 2, 3, 4로 분류를 하겠다라는 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토큰들을 다 모아가지고 디코더에 넘겨주면은 원본 이미지랑 최대한 비슷하게 출력될 수 있도록 이 VA를 학습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지 정보를 담고 있는 비주얼 토큰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의 시멘틱 정보를 기준으로 이미지 패치에 대한 보캐브러리를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토크나이저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버트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이렇게 랜덤하게 마스킹한 후에 이 VA로부터 뽑은 비주얼 토큰을 라벨을 삼아가지고 마스킹된 패치가 어떤 토큰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게 이 인코더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패치 정보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이보 논문의 저자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필요로 한다는 거에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요. 결국은 이 사전 프리트레인된 토크나이저 결과를 이 인코더가 학습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토크나이저의 지식을 타겟 네트워크인 이 인코더에 디스틸레이션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리트레인된 비주얼 토크나이저가 이 BEIT 인코더를 학습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셋이랑 완전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된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이미지의 시멘틱 정보를 뽑을 수 없게 되니까 오히려 성능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다이너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면서도 좋은 방법을 내는 방법이라 파퓰러하게 사용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또 학습 과정에서 이미지 패치 정보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내부 구조는 디테일하게 학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를 해요. 반대로 이 BEIT는 MIM 태스크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패치를 완전히 활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또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별도로 필요로 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봇의 저자는 그럼 다이노에 있는 티처 네트워크를 비주얼 토크나이저로 사용을 하면은
굳이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패치 정보를 완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이노랑 BEIT를 합쳐서 나온 방법이 아이봇이에요. 아이봇의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별도의 토크나이저를 가져오기보다는 그냥 티처 네트워크를 토크나이저로 이렇게 사용을 해줬습니다. 어차피 토크나이저는 이미지의 시멘틱 정보를 잘 담고 있어야 하는 게 역할이고, 또 이 타겟 네트워크인 이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목표 또한 이미지의 시멘틱 정보 추출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고 가정한 방법입니다. 이 학습 과정은 다이노랑 엄청 비슷한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원본 이미지로부터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어그멘티드 뷰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그멘티드 뷰를 U랑 V라고 정의를 할게요. 이 U랑 V에 블럭 와이즈 마스킹을 적용해서 몇몇의 패치가 랜덤하게 마스킹된 이미지인 U 햇이랑 V 햇을 또 각각 만들어 줍니다. 그럼 총 4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중에서 마스킹된 2개의 이미지는 스튜던트 네트워크 인풋으로 들어가고 마스킹되지 않은 나머지 2개의 이미지는 티처 네트워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티처 네트워크가 토크나이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온라인 토크나이저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마스킹된 이미지의 그 패치 인베딩 벡터는 0으로 가득 찬 벡터가 아니라 이 마스크 토큰으로 대처해가 돼요. 이 마스크 토큰은 D차원의 러너블한 파라미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인풋은 완성된 상태이고 이제 이 각각의 인풋이 티처 네트워크랑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멀티헤드를 거쳐서 최종적인 클래스 토큰과 패치 토큰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림상에는 이 프로젝션 헤드가 패치를 위한 헤드랑 클래스 토큰을 위한 헤드로 나눠져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두 헤드는 서로 파라미터를 공유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총 4가지의 아웃풋이 출력이 됐고 이 마스킹된 이미지에 대한 클래스 토큰과 마스킹된 패치의 패치 토큰 그리고 원본 이미지의 클래스 토큰이랑 또 패치 토큰이 이렇게 각각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존의 MIM 태스크랑 마찬가지로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아웃풋 값이 토크나이저 그러니까 티처 네트워크가 주는 정답 라벨이랑 비슷해지도록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해 줍니다. 이 식이 MIM을 위한 로스 식이에요. 여기서 N은 토큰 수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이놈이에요. UT 패치? 네, 그러니까 마스킹되지 않은 이미지를 받았을 때 티처 네트워크의 소프트맥스 아웃풋 값으로 각각의 패치에 대한 정답 패치 토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텀은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 값으로 프레딕 패치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킹된 영역을 받았을 때 이 영역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뱉어줄 텐데 그러한 예측을 담고 있는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정답 패치 토큰이랑 이제 예측된 패치 토큰이 비슷해질 수 있도록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해줍니다. 이때 M 값은 0 혹은 1의 값을 갖는 정수예요. 만약에 마스킹된 패치를 받았으면 1의 값을 뱉고 마스킹되지 않은 패치에 대해서는 0의 값을 뱉어요. 그러니까 마스킹된 영역에 대해서만 로스를 계산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뭔가 복잡해 보일 수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BEIT에서 토크나이저를 티처 네트워크로만 바꿨고 또 오그멘티드 뷰 2개에 대해서 이 MIM 로스를 모두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스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기존 다이노에서 사용한 로스식이랑 같은 식이에요. 토크나이저가 좀 더 그 풍부한 시멘틱 정보를 담고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학습 과정에서는 패치 정보뿐만 아니라 클래스 토큰에 관한 정보도 같이 사용을 해줍니다. 다이노랑 마찬가지로 이 티처 네트워크에서의 클래스 토큰에 대한 소프트맥스 아웃풋이랑 또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이 소프트맥스 아웃풋 값이 비슷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 줍니다. 노테이션은 그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로스식 이외에도 뭐 기존의 다이노와 마찬가지로 티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스타 그레디언트를 적용을 했고 또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웨이트를 업데이트가 되도록 해줬습니다. 여기서 세타 프라임이 티처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의미하고 세타가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클래스 토큰뿐만 아니라 마스킹된 영역에 대한 토큰도 같이 예측하게 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이노랑 똑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보스의 수도 코드인데 설명드린 내용이랑 동일하니까 그냥 한번 쓱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이게 수도 코드랑 오버뷰 피겨에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이봇은 다이노의 로스 하나를 추가한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노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여러 개의 크롭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글로벌 뷰랑 로컬 뷰 간의 소프트맥스 아웃풋 값이 비슷해지게 하는 학습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 아이봇에서는 그러면 로컬 뷰랑 글로벌 뷰 거를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피겨 7에 있는 B 방법을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하늘색이 스튜던트 네트워크이고 파란색이 티처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이 X가 글로벌 뷰를 의미하고 Y는 로컬 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X 햇은 마스킹된 글로벌 뷰를 의미를 합니다. 기존 다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킹된 글로벌 뷰 대신 그냥 로컬 뷰 X1, X2가 여기 스튜던트에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MIM 로스는 전혀 계산되지 않고 이 실선 로스인 클래스 토큰에 대한 로스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아이봇에서는 마스킹된 글로벌 뷰가 스튜던트에 들어가게 되고 이 글로벌 뷰에 대해서만 이제 MIM 로스를 추가적으로 계산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컬 뷰는 그냥 다이노랑 마찬가지로 클래스 토큰의 소프트맥스가 이 글로벌 뷰들이랑 비슷해지게 학습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태스크는 글로벌 뷰 안에서만 적용이 되고 로컬 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이노랑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실험은 이미지넷 1K 데이터셋이랑 22K 데이터셋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대부분의 세팅은 다이노랑 비슷하게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SSL로 프리트레인된 레프레젠테이션이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얼마나 잘 분리된 채 존재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지넷 1K 데이터셋에 대해 리니어 프로빙과 KNN 어큐러시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때 리니어 프로빙이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SSL로 학습된 인코더를 프리즈한 후에 밑단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쌓아서 학습시키는 방법을 의미를 해요. 만약에 레프레젠테이션이 같은 클래스끼리 그 인베딩 공간상에 잘 분리된 채로 존재를 한다면은 높은 리니어 프로빙 성능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실험 테이블의 세 번째 칼럼은 이제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 수를 의미하는 거고 네 번째 칼럼은 이미지 퍼 세컨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폭 부분을 보면은 에폭이 엄청 긴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실험에 사용한 에폭이 아니라 이 논문에서 자기네들이 따로 계산해준 에폭입니다. 다이노나 아이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그멘티드 뷰를 만들 때 멀티크롭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한 에폭에서 보는 이미지 수가 그냥 슈퍼바이스드보다 4배는 많다고 해서 곱하기 4를 해준 거고
뭐 심CLR이나 모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라스티브 방식은 두 개의 어그멘티드 뷰를 만드니까 기존 F에 곱하기 2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일단 레즈넷을 사용한 방법들보다는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의 방법들의 분류 성능이 훨씬 좋게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봇이 다이노에다가 로스텀을 추가한 방법인데 다이노랑 아이봇을 비교를 해보면 아이봇이 다이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이제 저자는 패치 토큰을 학습 과정에 같이 사용을 해주면은 좀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사이즈가 조금씩 커질수록 아이봇의 성능 향상 폭은 더 큰 폭으로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커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모양이 두 개 있는 게 이미지넷 22K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높은 리니어 프로빙 성능을 내고 있는데 저자는 이 결과를 가지고 모델 사이즈가 크고 뭐 데이터셋 사이즈가 클수록 아이봇의 효과는 더더욱 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SSL로 사전 학습된 인코더를 프리즈하지 않고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파인 튜닝 했을 때 분류 성능입니다. 이때 랜드라는 거는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학습된 베이스라인을 의미를 해요. 보면은 슈퍼바이스드 모델보다 아이봇의 성능이 더 좋고 또 다양한 아키텍처들에서 다른 방법들보다 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3는 이미지넷 22K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트랜스퍼 러닝 했을 때 성능을 의미를 해요. 보면은 이제 더 큰 데이터셋과 더 큰 아키텍처를 사용했을 때 아이봇의 성능 향상폭이 이 BIT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미지넷 1K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이미지넷 1K에 대해서 분류 성능을 측정한 실험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넷보다 좀 더 작은 스케일을 가지는 스몰러 데이터셋에 파인 튜닝 했을 때 실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잘 트랜스퍼가 가능한 레프레젠테이션 학습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아이봇이 BIT랑 다이노를 합친 방법인데 BIT랑 다이노보다는 다 좋은 분류 성능을 내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 표가 모델 사이즈를 키웠을 때 표인데 이전 실험 결과들이랑 마찬가지로 모델 사이즈를 키우니까 다른 방법들보다 더 성능 향상 폭이 커지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앞에서의 실험들은 이제 클래스 토큰을 최종적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한 실험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클래스 토큰 말고도 패치 인베딩 벡터들에 얼마나 많은 의미 정보가 담겨져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클래스 토큰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어텐션 스코어를 가지는 K개의 그 패치 인베딩 벡터들을 뽑고 얘네들을 평균낸 벡터로 리니어 프로빙을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가 그 결과인데 아이봇을 보면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이노보다 높은 성능을 내고 있어요. 특히 패치 벡터를 몇 개 뽑지 않았을 때 성능 차이가 꽤나 심하게 났는데 이 결과를 보고 저자는 이제 MIM 태스크를 통해서 이제 각 패치 인베딩 벡터에 좀 더 풍부한 시멘틱 정보를 담아내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실험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지를 평가한 실험들이었어요. 근데 이번 실험에서는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이 백그라운드 체인지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백그라운드 변화에는 로부스트하면서 포어그라운드 정보에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 실험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이미지넷 9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미지넷 9은 이 아래 예시처럼 백그라운드 정보랑 포어그라운드 정보가 이렇게 손상된 데이터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총 오리지널 데이터를 제외하면 총 7개의 타입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모델이 백그라운드 정보에는 로버스트 하면서도 오브젝트의 변화에는 좀 민감하게 잘 캐치해낼 수 있다면은 이 아래 4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높은 어큐러시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 OBT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이너보다 다 높은 어큐러시를 내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MIM 태스크를 추가적으로 해주는 게 로버스트니스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클루전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예시처럼 이미지 내 일부 영역이 까맣게 칠해진 데이터에 대해서도 높은 어큐러시를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한 실험이에요. 여기서 S가 의미하는 게 이 세 번째 이미지처럼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까맣게 칠한 거고, NS가 이 네 번째 샘플처럼 오브젝트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을 칠한 데이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 두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 다이너보다 높은 성능을 내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ut of distribution은 이미지넷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이랑은 다른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면서도 이제 이미지넷이랑 같은 클래스로 구성된 데이터셋인 이미지넷 A에 대한 어큐러시를 측정한 실험이에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다이노보다 아이봇이 더 높은 성능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지넷 C 데이터셋은 이 예시처럼 비주얼 커럽션이 적용된 데이터셋을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낮은 커럽션 에러를 기록을 한다면은 커럽션에서도 좀 더 로버스트한 모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다이노보다 아이봇이 좀 더 작은 민 커럽션 에러를 낸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험 결과를 종합을 해보자면은 패치 토큰을 학습 과정에 같이 사용을 해주면 이제 어큐러시뿐만 아니라 로버스트니스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의 SSL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방법들은 클래스 토큰만을 사용한다는 한계점을 지적을 하면서 마스크드 이미지어 모델링 태스크를 사용한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노랑 VIT를 합침으로써 프리트레인된 토크나이즈 없이도 MIM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봇 방법을 최종적으로 제안을 하는데요. 실험을 통해서 패치 레벨을 같이 학습 과정에 사용을 하는 게 로버스트니스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낸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실험을 담진 못했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아주 좋은 성능을 기록했다는 걸 보이는 논문이에요.